자, 우리 이제 9장 전자유도와 맥스웰 방정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장 다음에는 이제 10장에 이제 전자파가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전자파가 나오면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전 1장부터 8장까지는 정전계, 그 다음에 정자계를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전자유도는 자,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요소를 우리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결론이 이제 맥스웰 방정식으로 끝났는데 사실 전자기학은 이미 다 검증이 끝난 우리 학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군가가 이제 딴지를 걸 수 없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가 과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양자역학이고, 그래서 전자기학 다음에 나온 이 양자역학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론들이 변환을 해 나가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 전자기학은 우리 피니시 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9장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유도 하면 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패러데이가 되겠어요. 마이클 패러데이. 예, 그래서 우리 패러데이 하면 우리 1페럿이라는 우리 캐패시터 구할 때 나오는 이 단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패러데이는 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전자의 기본 전하량 곱하기 자,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한 것을 1페럿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럼 보통 이해하면 실제 전자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죠? 한 요 정도 되고 전자의 기본 전하량은 19승 쿨롱. 그래서 얘 곱한 값을 우리 1페럿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된 거고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이 한 실험 중에 자, 뭐가 있냐? 전기분해가 있죠. 그래서 이 전기분해를 통해서 자, 전하량이라는 물리량을 갖다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전류 곱하기 시간은 전하량이다. 다시 말하면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하량을 시간에 대해서 나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 값이 결국 전류가 될 거고, 그런 전류에 의해서 자, 전자가 우리 유도 기전력이 유도가 될 거다. 해서 자, 전자기 유도라는 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럼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 자, 자기장이 주어지면 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면 자, 어떤 폐 루프에 전류가 유도될 거다. 유도되더라. 자, 요거를 밝혀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부터 1장부터 8장까지는 정자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은 없어요. 근데 9장부터는 우리 시간에 대해서 자기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값에 의해서 이제 우리 임의의 폐 루프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때 흐를 때 그 힘을 우리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자기 유도가 나왔으니까 자, 이 전자기 유도에 대한 우리 방향을 설정한 사람이 있는데 이 방향을 설정한 사람이 우리 독일의 렌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렌츠의 법칙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렌츠를 우리 전자기학의 관성의 법칙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기가 유도되는 이제 방향을 결정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여기 걸어준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게 되면 자속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속의 변화를 관성이니까 우리 관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버스를 타다 버스가 멈추면 앞으로 가다 멈추면 당연히 사람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 자속 변화가 일어나면 이 자속 변화를 우리 방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책 읽어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연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관성의 법칙이 나타나는 거다. 뭐 이런 명은 또 있고요. 자, 해서 유도 기전력 한번 써야죠. 우선 9장 처음에 나오는 게 유도 기전력이니까 전 돼 있죠. 이죠. 그래서 이놈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냐? 우리 자속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 자속 변화는 변화값이니까 우리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우리 마이너스 9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럼 페러데이가 한 거는 뭐냐면 이 유도 기전력의 우리 크기를 갖다가 계산한 사람이 우리 페러데이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자, 우리 맥스웰이 될 텐데, 자, 그래서 맥스웰은 순수하게 이제 이전 과학자들이 나타낸 모든 수식을 몇 가지 방정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방정식을 이제 토대로 전자파라는 게 우리가 정의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정의된 전자파를 실제 실험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우리 헤르츠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헤르츠를 전자기파를 실질적으로 발견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 이제 노벨상 수상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 자, 우선 예를 들면 우리 호킹 박사 예를 들 수 있죠. 자, 호킹 박사 같은 경우는 빅뱅 이론을 말한 사람인데 실제 빅뱅이라는 실험은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지구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이겠죠. 근데 그 이론을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검증은 하지 못했으니까, 검증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은 실제 실험적으로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노벨상을 못 탔어요. 대신에 그 이론에 근접한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한 사람들한테 이제 노벨상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맥스웰 역시 수식, 자, 이론이에요. 자,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독일인인 헤르츠가 한번 발견을 합니다. 최초에 발견하고 이 사람은 빨리 죽어서 더 이상 써먹지도 못하죠. 나중에 얘를 상용화한 사람은 우리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되겠죠. 미국 가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연구소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연구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이제 헬름 홀츠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든 방정식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자, 헤르츠의 스승은 누구냐? 자, 우리 V는 IR 하면 자, 생각나는 사람 있어야 돼요. 키르이호프죠. 키르이호프의 제자가 우리 헤르츠가 되겠어요. 또 헤르츠의 뭐 같은 동료가 헤르몰츠가 되겠고, 그다음 이 사람들의 이제 제자가 우리 양자역학에 나오는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학 이름이 있어요. 함부르크 대학.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전자기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고달프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수식 외우다 보면 이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한번 일대기도 살펴보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좀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학교 수업 시간은 좀 딱딱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과학자들이 자, 영국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실질적인 걸 좋아해서 이론보다는 자, 실험과 눈으로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우리 강점을 둔 그런 놈들이 이제 독일 사람들이 되겠고, 독일 과학자들이 되겠고, 영국 사람들은 자, 이론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뉴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과학자들을 한번 읽혀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9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제 페러데이, 페러데이도 이제 영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렌츠의 법칙, 그 다음 마지막에는 맥스웰 방정식 가지고 여러분들 보작보작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우선 9장의 전반적인 이제 배경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9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우리 단원 목표와 이제 몇 가지 소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장으로 넘어오면 단원 목표가 나오는데, 단원 목표. 자, 거기 읽어보시면 전개와 자개가 우리 시간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개 E와 자개 H. 근데 보통 H는 많이 안 쓰고요. 보통 B로 우리 써버립니다. 자, 이놈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좀 원서로 된 책으로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니까 타임이겠죠. 변하니까 time varying. 또는 time changing. 그리고 뒤에 우리 field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때 우리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수식으로 나타내 보는 게 우리 9장의 목표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자, 제일 첫 번째 누가 나오시냐? 첫 번째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 우리 마이클 페러데이가 나옵니다. 자, 페러데이 법칙. 자, 페러데이 법칙은 우리 페루프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 렌츠의 법칙까지 우리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렌츠는 방향, 페러데이는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코일에 우리가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 자,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 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 자기 유도니까 셀프 인덕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자, 얘를 양쪽에 한쪽에서 코일을 감고 그다음 2차 측에서 코일을 감게 되면 자, 우리 토로이드 모델에서 1차 2차. 그럼 여기 1차 측에서 이 코일만에 갖고 있는 용량을 우리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L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놈에 의해서 우리 자속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자속관을 설치를 하면 여기 자속이 빙글 돌면서 여기 감겨 있는 2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또 여기에 자속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두 자석의 합에 의해서 자, 여기에 이 루프가 하나 형성이 되는데 그때 얘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상호 유도 현상이라 부르고, 여기 셀프 대신에 우리 뮤추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추얼 인덕턴스 아니면 인덕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주어진 이 회로에서 우리가 이 인덕턴스 L은 어떻게 구하는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부분은 자, 전류가 나오는데 자, 우리 책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 뭐 정상 전류라는 게 있고요.
전류에는 이제 대전되는 전류가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전류하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자, 마른 하늘에 이제 벼락이 치면 공기 중으로 우리 번쩍거리는 이 빛을 볼 거예요. 이 빛도 하나의 전류라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류를 우리 변위 전류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전개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게 되면 자개가 발생해서 우리 공간에 굳이 도선이 존재하지 않아도 공간상에 전류가 흐르는 개념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맥스웰이 말한 거고, 그래서 맥스웰의 전류는 변위 전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를 계산하는 이놈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공간에 대한 이제 우리 에너지 필드 개념이 필요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전자파에 관한 자,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어떤 모양으로 꾸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얘는 이렇게 쓰죠. 유도 현상 플러스 변이 전류 합의 개념이 맥스웰 방정식이다. 한 4가지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9장까지 하면 또 1장부터 8장에 이제 시간 변화를 갖다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전자파가 나오니까 실제 전자파는 어떤 놈인지 좀 조금 기본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려면 우리 10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보통 한 9장까지 내용에서 이제 끝을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10장 파트 부분은 우리 통신이나 통신 이론 배우는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통신 이론을 배우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소개는 할 텐데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 9장까지 내용을 딱 들으시면 뭐 기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딱 대비하기에 딱 알맞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장에서 배워봐야 될 내용을 우리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2에 우리 전자 유도를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한번 중학교 때 우리 과학 시간에 했던 그런 기억들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서, 자, 페이지 우리 314쪽 아래를 보시면, 자, 1931년 마이클 패러데이와 제임스 헨리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회전 방향으로 이제 자기가 발생하는 거 그 반대되는 현상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 9.1에 아주 허접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허접한 그림 어떻게 그리냐? 여기 도선에다가 전원을 단 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스위치를 갖다가 뗐다 붙였다 이러면 여기 전류가 흘렀다가 자, 떼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끊기겠죠. 우리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류가 돌다가 끊어지는 시점에서 얘는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자, 얘를 반복을 했더니 자, 자속이 전류가 흐를 때는 늘어났다가, 자, 얘를 갖다 오픈시키면 자, 얘는 다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했더니 자, 임의의 폐 루프를 설정을 했을 때 여기에 검친 게 전류가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 전자 유도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뭘 정했냐? 우리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우리 페이지 315쪽에 보면 첫 번째 해서 우리 렌츠의 법칙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길게 글은 한번 써보죠. 폐 루프에 유도된 전류는 자속의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발생하더라. 그러면 자, 요렇게 요렇게 자속이 발생하면 실제로 여기 폐루프에는 자, 요렇게 요쪽 밑에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 방향으로 폐루프의 전류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나더라 이 말인 거예요. 반대로 여기 있는 스위치를 떼버리면 여기 있는 자속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다시 이와 반대로 자속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이렇게 발생하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 9.2를 보시면 그림 9.2가 좀 아쉬워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다른 책을 이제 보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A 그림은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A 그림에 자 요렇게 그리고 자 요렇게 해놓고 뭐라고 써놨죠? 비감소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B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본래 자속이 이렇게 오다가 우리 스위치를 떼는 순간 자속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면 요렇게 내려가면 얘와 반대로 요렇게 감소된 만큼 증가하는 방향으로 폐루프에 이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나타나면서 자 회로의 전류가 요렇게 폐회로의 전류가 요렇게 흐른다라는 뜻인 거예요. 반대로 자 이번에는 B를 세게 요렇게 이전보다는 증가를 시켜줬어요. 그럼 증가를 시켜주면 얘는 또 요번에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자 요렇게 내려가는 아랫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요렇게 하니까 얘가 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이 비감소와 증가는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여기에다가 우리 자석을 폐루프에다가 요렇게 넣었다가 뺐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B가 감소하니까 우리 주어진 막대 자석을 우리 살 밑으로 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있는 막대 자석을 살짝 밀어 넣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폐루프에 유도기전력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패러데이가 말한 이 유도기전력의 이제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16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렌츠의 법칙이 폐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 방향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라며 패러데이는 크기를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폐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 E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이제 변하는 거니까 자석을 시간에 대해서 우리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 그러면 자 우리가 방금 8장에서 자속이라고 하는 거는 자속 밀도를 자석이 발생하는 면적에 대해서 우리 적분한 값이라 그랬어.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식에다가 우리 집어넣게 되면 자 여기 dt분의 d 해서 여기 주어진 적분식을 또 우리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식 정의는 이렇게 된 거고 이건 뭐 고등학교 물리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는 시간에 대한 변화를 자속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자개는 고정해 놓고 주어진 고정된 자개 영역에서 우리 폐루프를 갖다 움직일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수식으로 보면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둘 중에 어떤 놈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지 그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전자유도 법칙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예제 9.1에 간단한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주어진 식 가지고 우리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산수 문제입니다. 산수. 자, 314는 아니고 자, 예제 9.1
자, 예제 9.1. 자, 폐회로를 세규하는 자속 파이가 자, 파이라고 할게요.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 정현파적으로 변할 때, 정현파 나왔으니까 사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자속 파이는 자, 10의 사인 자, 오메가 t인데 자, 오메가 각속도라 그랬죠. 그죠? 각속도는 자, 우리 어떻게 표현하냐? 2파이 f. f는 주파수예요.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크면 똑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피크와 피크치를 더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파수를 자, 60Hz로 주고 그다음 10kHz로 줬어요. 딱 봐도 얘가 훨씬 더 많이 때리겠죠. 자, 그때 자, 유도 기절력을 한번 최대 자, 유도 기절력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유도 기절력 E는 자, 무슨 식만 쓸 거냐? 자, 여기 있는 식만 쓰면 되겠죠? 어차피 자속식이 주어졌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라 돼 있으니까 얘 미분하면 자, 마이너스 10에 2파이 f의 코사인 2파이 ft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튼 여기 있는 이제 절대값이 최대 유도 기절력이 되겠죠. 60Hz면 여기다 60 넣으면 되고요. 그죠? 10kHz면 여기에다가 10kHz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딱 봐도 주파수가 높으니까 유도 기절력이 우리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유도 기절력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 뒷장 넘겨보시면 뒷장이 없네요. 우리 전력 소모도 우리 크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고주파수를 갖다가 고주파에 대한 전자파를 외부로 방출을 시킬 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절력에 대한 에너지 값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 자, 요거를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9-3에 자, 유도 기절력이 나와요. 자, 앞에서 우리 식을 어떻게 썼냐면 마이너스 dt분의 d에 b의 ds 벡터 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어떤 놈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요소로 둘 건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도 기절력 구하는 수식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자,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페이지 우리 318쪽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자속이니까 B죠. 자, 이분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 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폐회로 폐회로니까 우리 면적 S가 되겠죠. 자, 이놈을 고정을 시켰을 때 나타나는 우리 유도 기절력을 한번 살펴보겠죠. 그럼 요 자속을 변화시킨 거는 우리 앞에서 본 모델 있죠. 자석 가지고 폐회로에다가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유도 기절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때의 수식은 자, 어떤 놈으로 쓸 거냐? 자, 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니까 여기 있는 미분식을 이렇게 안에 넣어줘서 자, 얘를 미분한 다음에 면적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자, 우리 유도 기절력을 하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B를 시간에 대해서 고정할 거예요. 그러면 B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 정자기가 될 테고 그 다음 뭘 할 거냐? 우리 폐회로를 우리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동을 시키면 이제 속도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뭐 제가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저기 물리 문제에서 뭐 늘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뭐 수능 문제도 있고 내신 문제도 있고. 자, 그러면 자, 그때 자, 정자기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식 불러와야 되겠죠. 자, 자기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자계니까 정자계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자, 면에다가 뭐 자개가 이렇게 올라올 거야. 그죠? 아니면 아니야, 들어가는 방향이야.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전부 정자개가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일정한 자개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어떤 폐회로를 넣고 얘를 한번 V라는 속도로 이동시켜 볼 거예요. 그럼 이동시켜 보면 자, 여기에 힘이 발생하는데 그 힘이 뭐냐? 우리 자기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주어진 Q를 자, 힘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자, 뭐가 나타나냐? 자, 우리 얘는 1장에서 배웠던 우리 전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전개가 있고요. 여기 자개가 있고요. 폐회로가 이동을 하니까 이 자개에 의해서 전개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전개가 있다라는 건 전이도 발생하는 거고 전이 차에 의해서 분명히 회로에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책 9.3을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9.3에는 자, 우리 정자개가 뽕뽕뽕 이렇게 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죠? B가. 그 다음 여기 안에 우리 폐회로를 하나 놓고 자, 폐회로를 이쪽 방향으로 우리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럼 도선을 이동시키면 여기에 이제 우리 기전력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이 지점을 우리 A라고 놓고 B라고 놓읍시다. 그럼 여기 이 지점은 B에서 A로 전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전개를 이 구간만 접근을 해줬을 때 나타나는 크기가 우리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행히 우리 앞에 식을 아니까 그럼 이동 방향과 자속 방향을 우리 크로스 시킨 다음에 우리 선적분을 하게 되면 자, 유도 기전력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우선 B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고 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V 이렇게 설정하는 거니까 실제로 B는 나오고 V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로스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 오른손 법칙을 써야 돼요. 딱 쓰면 자, 어느 방향? 아랫방향으로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랫방향으로 누가 밀려가냐? 우리 플러스 E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양전하가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에 의한 전류 I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 여기 있는 이 V와 자속밀도 B가 서로 수직을 이룬다라고 하면 자, 외적했을 때 사인 90도 넣으면 1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은 단순하게 속도와 정작의 크기와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길이 L을 곱해주면 이게 유도 기전력의 이제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딱 두 개 있죠. B는 시간, 그죠? B가 O일 때 얘는 움직이지 않을 때, 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얘는 시간에 대해서 변할 때. 그래서 딱 식이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죠? 뭐냐면 둘 다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식을 정의만 하면 여기 있는 식은 이제 끝이 나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자, 우리 책 319쪽에 보시면 자, 얘도 타임 베링이고 자, 그 다음에 폐회로도 타임 베링이라면 그때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 1번으로 한번 구하고 2번으로 한번 구하고 그 구한 값을 서로 뭐 해주면 된다? 더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은 자, 당연히 선적분 한번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 딱 정의를 안 했군요. 그래서 여기 이 식이 전개 이 식이니까 유도 기전력은 크로스 B 해서
자,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돼요. 대신에 제한된 구간에서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저기 있는 첫 번째 식을 우리 다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지. 자,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였을 때 유도 기절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개와 전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공간에서 유도 기절력은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자, 잊지 마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